예, 그럼 지금부터 제8회 감정평가지 포럼 발표를 들으셨는데 토론자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소개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발표자와 토론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제주대학교 정수영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토론자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리면은 본인 소개를 1분 이내로 짧게 해주시고 나중에 토론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경향신문의 김원진 기자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경향신문의 김원진 기자입니다. 저 예전에 이제 국토부 출입하면서 그 정승은 교수님이랑 같이 뭐 작업도 하고 그러면서 인연을 맺게 됐고,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발표를 하신다고 하시기에 저도 이제 참석하게 됐습니다. 예, 다음은 한국 국토연구원의 이보경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국토연구원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 이보경입니다. 저는 공간정보사회연구본부에서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국토조사, 국토지표라는 공간 통계, 공간 빅데이터를 생산하고 있고, 또 이와 같은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다양한 정책적 시사점 그리고 정책 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공간 빅데이터를 생산하는 주체이자 이를 활용하는 주체로서 오늘 의미 있는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한국국토정보공사 공태규 팀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기획부의 공태규 팀장입니다. 예, 저는 저희 회사가 옛날 대한지적공사에서 공간정보 쪽으로 제가 이제 또 새로운 업무를 하라는 국가에서 이제 기능을 주셔가지고 공간정보 쪽으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정보 쪽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국토정보 기본도라는 지도를 감정평가사 협회 쪽에서 사용을 하시면서 인연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또 참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정수영 교수님 토론 발표 잘 들었고요. 오늘 있는 시간 동안 좋은 토론을 하고 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제주도에서 해밀감정평가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는 김이환 평가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해밀감정평가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김이환 평가사입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특히 이 수년 동안 굉장히 많은 너무 큰 이 변동을 많이 겪던 이제 지역인데 이런 관련해서 특히 이 특정 지역에 그리고 좀 구체화된 통계에 대해서 좀 목이 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될까 나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전영남 센터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전정남 센터장입니다. 저희는 그 빅데이터 관련해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해서 같이 토론하려고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섯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는데 원래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보상심사부의 고윤석 부장님이 이 토론자로 참석하기로 했는데 일정으로 불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은 제가 읽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김원진 기자님부터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오늘 토론자로 나오게 된 계기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기사를 쓰고 이제 기사를 마감을 한 뒤에 사실 오려고 했는데요. 그게 좀 잘 안 됐습니다. 이제 그게 이유가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궁금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기존 이제 발제문에서 조금 더 이제 오늘은 교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기사로 이거를 어떻게 쓸까. 사실 이제 올해 초 중반까지 계속 뭐 서울시나 이런 데서도 그 매출 데이터 이런 걸로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나왔던 기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과연 어떤 차별점을 둔 기사를 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아직은 기사는 마감하지 못한 상태로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교수님 발표를 듣다 보니까 기사를 쓸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다른 분들께서 이제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면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저하고는 좀 다른 관점으로 좀 보셨던 것 같은데 저는 과연 이게 좀 새로운 것인지 이게 어떤 새로운 측면, 그러니까 코로나 국면에서 어떤 걸 좀 새로운 어떤 지점들을 드러낼 수 있는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고민을 했고 그 고민들에 대한 답을 오늘 거의 교수님이 발제를 하시면서 기존 발제문에는 없었지만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무풍 상권이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셨는데 그 무풍 상권이 뭐 막 말씀하신 대로 뭐 음식점이라면 뭐 맛집인 것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인지 뭐 입지 때문인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되게 궁금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해석이 됐을 때 좀 오늘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데이터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교수님께서 오늘 계속 발표하시면서 은연중에 뭐 나중에 식사 시간에 뭐 말씀해 주시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어떤 힌트들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그 반대로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타격을 크게 입은 가게 뭐 음식점이라면 그 이유가 또 있을 텐데 그냥 단순히 장사를 못해서인지 아니면 뭐 역시 입지의 문제인지 아니면 상권의 문제 뭐인지 여러 가지 이제 또 고민을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좀 오늘 교수님 하는 걸 들으면서 분석이 이 빅데이터로 가능하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지나가시면서 교수님 또 말씀하셨지만 뭐 선별 지원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선별 지원을 근거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이게 계속 논란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뭐 진짜 매출액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매출 감소 폭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지 이게 시시각각 계속 변하는 이 매출 플로우가 이게 심한데 과연 어떤 기준을 잡아서 뭐 어떤 시점에서 그 지원금 뭐 선별 지원을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고민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까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6월 이후 데이터가 사실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1월, 2월, 3월 교수님께서는 1월, 2월, 3월을 집중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6월 이후에 그러니까 뭐 이건 제 그냥 일감이지만 서울에 사는 제 일감이지만 제 주변 사람들은 거의 이제 해외를 못 가는 분들은 거의 제주도 여행을 가시고 특히 이제 신혼여행으로 이제 제주도를 되게 많이 가는 모습들도 많이 있는데 그리고 막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 보면 다 온통 막 제주도 사진. 지금 방금도 제가 잠깐 쉬는 시간에 인스타그램 보니까 다 뭐 백록담 사진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 있는 게 있는데 아마 올해 하반기 데이터는 데이터 값이 많이 또 달라졌을 것 같은데 좀 그 하반기 데이터 값을 좀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 그리고 2019년과 하반기 뭐 2019년 하반기와 지금 이제 올해 하반기 이렇게 약간 전년 동기 대비로 또 비교를 해보면 또 새로운 데이터 값을 뽑아서 또 어떤 그러니까 기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사화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수님께서 만약 여력이 되신다면 저 데이터를 뽑아주시면 한번 또 저희도 같이 이제 기사로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외지인 현지인은 그 교수님께서 지난해 이제 작업하신 걸 보여주셔가지고 이게 가능하구나. 그러면 지금 이제 올해 이제 분석하신 자료에, 그러니까 저는 정확하게 이제 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지만 그 매출 이런 데이터에 외지인 현지인 데이터까지 입히면 좀 또 다른 또 해석할 수 있는 포인트들, 좀 우리가 의미를 알아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쨌든 많이 이제 말씀하신 게 뭐 운수업, 숙박업, 뭐 음식업 정도로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 외 업종들, 그러니까 어떤 업종들을 또 이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볼 수 있을지 또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보통 근데 자영업이나 그런 이제 제주가 이제 관광의 특성이 있으니까 그 관련된 업종을 이제 중심으로 분석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외 업종도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좀 새로운 해석과 분석을 해낼 수 있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지도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다 사실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럼 이 데이터를 뭐 감정평가사분들이 뭐 상권 분석 이런 걸 강하다고 하시긴 하는데 그럼 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했는데 아까 사실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뭐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다 이렇게 궁금했던 부분들은 상당 부분 교수님이 이제 발표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기자로서의 궁금증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실제로 공간 데이터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3차원인데 2차원을 보는 거는 누구나 똑같이 볼 수 있지만은 3차원이 되게 되면은 그걸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 데이터는 전부 다 이제 숫자로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림으로 데이터로 나오게 되는데 그럼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가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되려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연구자와 또 그 데이터로 나온 결과를 읽는 사람들이 독자가 같이 소통하는 데는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로 부동산은 움직인다. 특히 공간 데이터가 되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2차원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뭐랄까 속도라든지 크기 같은 것들이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김원진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좀 더 세분화된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의 어떤 뭐 제야에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 감정평가사와의 어떤 협업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갈 것인가 연구자들이 그 부분에서는 연구자들이 너무 없다라고 하는 계속 우리 학계나 업계의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머리를 맞대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거의 이 채팅방에 안 들어왔는데 우리 황성규 평가사님 들으셨네요. 여전히 이 연구 열정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두 번째 우리 국토연구원의 이보경 부연구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포럼의 주제가 공간 빅데이터와 감정 평가 산업입니다. 앞서서 공간 정보, 공간 빅데이터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토론에 앞서서 과연 공간 빅데이터가 뭐냐부터 짧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빅데이터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공간 정보가 무엇인지부터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간 정보는 공간상에 존재하는, 즉 2차원이 아니라 3차원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 정보와 이와 관련된 속성 정보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공간 빅데이터는 빅데이터의 특징인 볼륨, 버라이티, 벨로시티를 모두 가지고 있으면서 위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공간 정보로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굉장히 친밀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유동인구, 가맹점별 카드 매출, 부동산 실거래와 같이 지금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인지하고 있는 정보들이 사실은 공간 속성 정보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간 빅데이터의 하나의 종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간 빅데이터의 특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이점뿐만이 아니라 장소를 기준으로 융합 그리고 복합할 수 있기에 재가공을 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데 큰 파급 효과가 있는데요. 구슬도 깨어야 보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정수영 교수님께서 구슬을 잘 깨어서 정말 좋은 보배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와 같은 데이터를 사용해야만 사회 또는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는 다양한 공간 빅데이터와 다른 정보인 즉 이종 데이터 간의 융합이 용이해야 되는데요. 앞서서 정수영 교수님께서 잠깐 마지막에 보여주신 것이 격자 단위의
카드 매출 데이터를 아마 격자 단위의 인구 데이터와 융합을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격자 단위의 인구 데이터가 없었다면 카드 매출 데이터 이후에 더 고도화된 분석을 못 하셨을 텐데, 같은 표준화된 공간 단위를 가지고 있는 공간 빅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심도 있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다른 인사이트를 도출하시려는 노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 데이터를 융합하는 방법은 먼저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장소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감정평가사의 협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만한 것은 물론 장소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융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건물, 토지 등의 가치 평가에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평가 대상은 물론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요인들을 장소 기반으로 융합하고 이를 축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에 대한 이제 의견으로 넘어가자면, 아마 기존에는 읍면동 또는 시군구 단위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에 대한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데 굉장히 한계가 있었는데, 100m 격자 단위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프롭테크 등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 매우 가치 있는 분석 결과가 나왔고, 이를 통해서 지역에 대한 핀셋형 전략 수립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2015년도부터 제주도의 그 카드 매출이라던가 이러한 변화를 분석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연구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통계청이라던가 대부분의 공간 통계가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이 바뀌었을 경우 이 지역이 예전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절대로 시계열적으로 탐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제 분석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의 필요성을 느껴서 현재는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100m, 250m, 500m, 1km 등 표준화된 공간 단위로 인구, 건물, 생활 SOC까지의 도로 이동 접근성 등의 공간 통계를 생산을 하고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 교수님께서도 앞으로 연구를 수행을 하실 때 이렇게 모두에게 공개된 데이터를, 그리고 특히 표준화된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감정평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 국가 그리고 연구에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 위치 기준을 기존의 행정구역 또는 격자뿐만이 아니라 호 단위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호 단위는 이제 저희가 아파트라던가 이런데 지금은 건물 중심점이 뭐 예를 들어 무슨 아파트 101동 이러면 건물의 중심점을 가지고 위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아파트에는 예를 들어 15층까지 있고 한 층에 두 가구가 있으면 총 30개의 호가 있습니다. 앞으로 드론이라던가 3D 디지털 트윈과 같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각 호를 위치 기준을 가지고 데이터를 축적을 해야 하고, 이는 단순히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1층 상가와 2층 상가 그리고 꼭대기 상가 등 다양한 그 공간에서 3D에 대한 상권의 분석 또한 호 단위 위치 기준도가 있어야만 심화된 분석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 혹시 뒤에 또 말씀드릴 내용이 있으면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공간 정보란 측면에서는 굉장히 전문적인 인식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공간 빅데이터가 빅데이터에다가 위치가 결합된 거고, 공간 정보는 또 위치 정보에다가 속성 정보가 통합된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아마 카드 매출액을 가지고 이렇게 공간 정보와의 한 분석이 거의 최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자료들을 얻기도 어렵고 그걸 이용하기도 어렵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공간 정보가 아마 우리 정 교수님 발표도 장소 중심적인 어떤 분석이었는데, 이게 실제로 활용성을 높이려고 하게 되면은 시간에 대한 것들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뒤에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의 어떤 영속성이나 실용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시군구 단위의 통계는 굉장히 낡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처럼 통계 단위를 통계에 맞는 그런 통계 단위로 해서 그게 영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행정구역이나 격자가 아니라 호 단위의 어떤 3D 상권 분석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더 정립이 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어떤 공시 이쪽으로 가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